안녕하세요. 델타 레이크란 오픈소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델타 레이크 2.2.0 기반으로 여러 섹션을 준비하였고, 이번 영상은 델타 레이크에 대해 간단한 소개와 사용법을 이야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섹션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될 때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우선 델타 레이크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란 어, 데이터 레이크 위에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미지와 같이 구글 클라우드, 하둡, 그리고 AWS S3와 같은 원시 데이터를 적지 않은 저장소 위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가 이야기하는 레이크하우스는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방형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레이크 위로는 다양한 익스텐션을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스파크, 프레스토, 트리노, 그리고 이제 카프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통상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정형화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분석 혹은 조회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를 옮기고 난 후에 데이터의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였고, 이제 하지만 시대가 좀 변함에 따라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비디오나 오디오, 그리고 이제 비정형, 반정형 등 다양한 정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이제 옮기는 게 많이 생겼고요. 데이터를 이제 옮기는 시간 동안 이제 분석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됨으로써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직접 조회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데이터 레이크는 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다르게 로우 데이터를 다 보관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는 이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나 머신러닝 기술들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의 접근 권한과 동시성, 그리고 트랜지션, 그리고 또 기존에는 BI 제품들과의 호환성이 좀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다시 데이터를 많이 옮겨서 다시 회사에서는 활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레이크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해당되는 데이터를 정형화해서 다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오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네, 이는 데이터의 중복과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서 좀 복잡함이 좀 발생하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 장점들만을 이제 모은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초창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이태를 통해서 수집하고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정형화된 형태로 적재를 한 다음에 BI나 레포트에 많이 활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와서는 다양한 영상, 음성, 이미지, 그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를 어 구분 없이 적재를 한 다음에 어떤 건 ETL을 통해서 어떤 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기존과 같이 BI와 레포트에 활용을 하였고, 또 어떤 요즘 트렌드하게 그 해당되는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바로 사용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는 그 하나의 데이터 적재소에 저장을 한 다음에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레이어를 통해서 BI, 레포트,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에서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방형 아키텍처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브릭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아키텍처 중에 이제 메탈리온 아키텍처라는 게 있는데, 아래에 먼저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세 단계의 부분이 있습니다. 브론즈, 실버, 골드라는 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메탈리온 아키텍처라고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메탈리온 아키텍처는 레이크 하우스에서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설계 패턴이고요. 이 아키텍처의 목적은 데이터가 아키텍처의 각 레이어를 통과하는 동안에, 예를 들면 브론즈, 실버, 골드 레이어의 테이블로 이제 옮겨가는 동안에 데이터의 구조와 품질을 점검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브론즈를 먼저 보시면, 브론즈는 로우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에 적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라고 표현하는데 해당되는 원시 데이터가
스토리지에 적재되는 레이어가 되겠고요. 해당 로우는 데이터 로우 형식으로 이제 일단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개방형 트랜잭션, 데이터 레이크 형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적재할 때 데이터 레이크 형식으로 지금 변환해서 적재하는 브론즈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는 실버라고 해서 이제 브론즈에는 로우 데이터를 ETL이나 이제 스트림 처리 작업을 좀 수행을 할 수가 있겠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실버 레이어에서는 크리에이팅 해서 데이터에 대한 걸 필터링, 정리, 변환, 조인 등의 집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단계에서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을 지원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단계는 다시 실버에서 이제 분석된 아까 머신러닝,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어느 정도 일부 필터링 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기준으로 그 테이블에 대한 분석과 보고에 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정제한 데이터 레이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결국 비즈니스 레벨, 이게 고객 분석, 제품 품질, 재고 분석 등 이제 비즈니스 레벨에서 예, 정제된 데이터를 적재를 해서 BI를 연동해서 시각화에 활용하는 레이어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배치나 스팀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오고 해당되는 로우 데이터를 브론즈에는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적재된 데이터를 다시 실버 단계에서는 필터링을 하고 클리너 한 다음에 적재를 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는 이제 머신러닝과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에서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제 골드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레벨까지 정제해서 실제적으로 BI 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길래 예, 데이터 레이크하우스가 나왔고 데이터 레이크를 저희가 이제 활용하게 될까요? 먼저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문제점을 먼저 보시면 데이터 레이크는 이제 큰 데이터를 이제 적재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가 좀 정확히 잡혀져 있지 않으면 좀 늪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그 데이터를 좀 정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다양한 형태, 아까 비정형, 반정형, 그리고 뭐 음성, 영상 등 데이터가 적재가 되면서 저희가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조직 구조에 좀 맞게 좀 하다 보니까 그 조직 구조에 맞지 않는 데이터는 좀 어느 정도 정제를 하고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면 버리게 됩니다, 데이터를. 아니면 가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삭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결국 원본 데이터에 대한 유지가 좀 어렵고 결국 그 원본 데이터가 좀 손실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3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좀 활용할 때 좀 문제점도 있는데 그거는 클라우드 형태의 특징으로는 키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적재하다 보니까 트랜잭션 같은 성능이 좀 구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에는 그 오브젝트를 리스팅 때 저 API 통해서 조회하게 되면 해당되는 비용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좀 제한적으로 좀 저희가 S3를 쓰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스키마 관리는 이제 저희 하이브 같은 확장 가능한 이제 분산 데이터 저장소를 사용했을 때 메타데이터를 수정하고 나면 좀 과거에 대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좀 변경하려면 결국 좀 다시 데이터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내는 좀 불필요한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마를 좀 수정하고 난 이후에는 그 스키마를 수정하고 나서 이전에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좀 브리치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스키마 변경 이력에 대한 게 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앞으로 소개할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장점은 위에 있는 문제점 중에서 이제 트랜지션 성질을 좀 저희가 이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대해서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타임 테이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데이터도 손쉽게 관리를 하고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조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과 다른 스키마 데이터가 어펜드 돼서 들어올 때는 그 어펜드 되는 시점에서 스키마와 맞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에러를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미 그 구조의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초기부터 대응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서트, 그러니까 업데이트와 인서트의 줄임말인데 업서트를 구현할 수 있어서
좀 아주 큰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를 좀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고, 결국 원시 데이터, 그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언제든지 테이블 생성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능인데, 결국 이게 느리 여 그 이미지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된 플랫폼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도 있지만, 또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아이스버거, 뭐 후디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저희가 좀 중요한 건 또 성능인데, 일단 전반적인 성능을 보시면 테이블을 로드하고 쿼리를 실행하는데 전반적인 성능이 데이터 레이크가 아이스버거에 비해서는 1.7배, 후디보다는 4.3배가 좀 더 빠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로드하고 TPC-DS를 쿼리를 좀 수행했을 때 시간이 보시면 데이터 레이크는 1.75 시간이 걸렸고, 아이스버거는 2.97 시간, 그리고 후디는 7.65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능적인 면에서도 데이터 레이크가 좀 더 많이 빠른 것을 실제 결과로 좀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